핵심 포인트 2번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시면요. 유형 첫 번째는 다음 중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해서 우리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 요건을 두 개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입 설계사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경력 설계사분이 있으신데 이 신입과 경력을 나누어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기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연수에 대한 어떤 유효기간은 뭐 1년이랄지 아니면 경력자는 최초에 등록하시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숫자를 바꾸어서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 절차 가운데서 틀린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만 손해보험협회에서 대행하는 것이고 말소 절차가 본인이 직접 말소하는 경우와 보험회사를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좀 다르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챙겨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은 신입 설계사하고 경력 설계사를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신입 설계사는 이제 등록 요건이 하나죠. 그래서 우리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 이 연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신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수를 하시고 나서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했다. 그러면 연수한 것은 유효기간을 얼마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얼마까지 인정해 주냐면 1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연수를 다 수료해서 이수를 했다. 그러고 나서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교육받지 않고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경력이요. 경력이 있는 분이 만약에 등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경력을 일단 얼마까지로 인정을 해줄 거냐. 뭐 예를 들면 제가 2달 다녔는데 경력이 있다고 봐줄 거냐. 이 경력에 대한 기간은 1년 이상 종사하신 것을 저희가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1년 이상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경력 보험 설계사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력이 또 언제까지냐. 예를 들면 제가 2년 근무했는데요. 그럼 2년 근무했으니까 1년 이상 종사한 거에는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전에 제가 2년 동안 했어요. 이걸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등록 신청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근무한 경험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경력자로 봐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력자이신 분이 교육을 이수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등록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유효기간은 마찬가지 우리 신입과 동일하게 1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관계 업무에 몇 년 근무했냐라고 하는 부분과 경력을 몇 년까지 인정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1년, 3년 요 기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등록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재산보험, 모집인 등록 업무 하려면 너무 번거롭죠. 그 행정적인 어떤 로스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각 협회에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위탁해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육 이수하시고 등록 신청을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말소 같은 경우에는 타 보험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A라고 하는 손해보험회사에 다니다가 B라고 하는 손해보험회사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A라고 하는 손해보험회사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우고, 이 지운다는 것이 결국 말소한다는 것이죠. 그 등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제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 말소 절차를 거치시는 거고, 만약에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아예 전직을 하겠다. 나는 이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모집을 그만두겠다. 그러니 굳이 내가 등록돼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또 이것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나의 등록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또 가끔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동 말소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게 되면 반드시 말소 신청을 해서 등록을 말소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저는 그만둘게요. 또는 다른 데로 옮길게요.
그래서 저를 해촉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해촉이 되는 거고요. 그럼 해촉과 관련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 측에서 손해배상협회에다가 말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 등록이 말소가 되는 아주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든 보험회사에서 말소를 거부한다든지 말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체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직접 말소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직접 말소하실 때는 우선 나를 좀 해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증명을 보험회사에 보냅니다. 그럼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권리를 인정받는 그래서 공신력을 가지는 그런 서류거든요. 이런 서류를 보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전달이 된 걸로 그 의사가 전달된 걸로 간주가 되고 그러면 말소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직접 이제 우리 손해배상협회에 가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말소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말소는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야지 직접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틀린 거고요. 키포인트는 본인이 직접 말소를 할 경우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가야 되는데 증빙서류가 뭐냐? 해촉증명서라는 거. 보험회사에서 이제 나를 위촉했던 것을 해촉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부받으시고 내용 증명 우편의 원본, 보험회사에 보낸 원본을 지참하시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직접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말소 시 증빙서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다른 거 하나가 나왔을 때 골라낼 수 있도록 증빙서류는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